있었다라는 우리 팀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이 건강주권을 저희가 그 전부터 정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이 건강주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비전이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년 큐어 받다가 가자. 이게 저희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비전을 또 아메이 뉴트리라이트가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했었다는 게 사실은 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결론을 딱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의사, 병원에게 관리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자라는 내용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내 몸을 내 스스로 관리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이래. 나는 뭐라고 하죠? 부모님한테 이거를 물려받았어. 뭐 우리 집 내력이 이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건강을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후천적인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에서 요 사진 장표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1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의사와 간호사가 막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파란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봉걸레를 들고 밑에 파란 물을 막 닦고 있잖아요. 뭔가 저 그림을 보면서 어색한 걸 느끼셨나요? 예, 저희가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장표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암이 사업 설명을 하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분들이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의사한테 케어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생각들을 조금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요, 당장의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뭔가 약을 쓰죠. 원인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요,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내용을 한번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와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면 그 증상을 보고 콧물이 안 나오게 만들고요. 열을 내려줍니다. 제 면역력을 높이려고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처방을 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시어머니랑 갈등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정신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는 게 요즘의 현실의 의사들입니다. 근데요, 그 며느님은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그 수면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병원에서는 내 건강이 케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일상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천적인 건강,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내가 좋은 먹거리를 먹은 뭔가 그냥 패스트푸드, 그 빠른 음식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몸이 다른 게 보이시죠? 옆에 쥐도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건강하지 않는 건강한 쥐가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후세에 가서 건강한 쥐가 나오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쥐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뼈를 사진을 찍었는데 뼈 안에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왜 다르냐 했더니 배달 음식을 먹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은 아이들의 뼈는요, 촘촘하지가 않아요. 밀도가. 근데 좋은 식품 영양을 섭취한 아이들은 뼈가 되게 단단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 계속 나눠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일란성 쌍둥이도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나와 있고요. 옆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내 몸은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의사들만 믿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뭘로 관리를 하냐? 영양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메의 비전, 케어, 큐어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생각으로도 나갈 수 있고, 저는요, 예전에 제가 아메이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진국,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는요, 병원에 내가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 2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 느끼는 닥터, 의사가 같이 나오고요. 영양을 관리해주는 뉴트리션이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요즘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명의인가 생로병사인가 둘 중에 하나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요즘에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가지는 질병 중에 특이한 질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 있더라고요. 무슨 중독인가 봤더니 과별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약을 37가지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물 중독에 걸리셔서 또 다른 병을 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독을 관리해주는 또 과가 생기더라고요. 이게요, 요즘에 의사들한테 관리를 받다 보면요, 각 과에서는 그분에게 맞는 약을 계속 처방해 주다 보니까 약의 개수가 너무 늘어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게 케어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요 되게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정말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 관리를 약이 아니라 영양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퍼즐이 맞춰지고 나면요. 정말 저희 제품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요. 그럼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원인이 이런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양이 불균형이 되면요. 실제로 신진대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진대사가 뭐냐면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무쇠솥에다 쌀을 넣고 물을 넣고요. 밥을 짓는 거와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을 내는 영양소를 내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조효소가 들어가야지 이 나무 장작이 활활 타는 모습을 가리키는데 현대인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너무 모자라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영양이 불균형해서 신진대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염증이 생기니까 또 독소가 계속 유발되고 나온 독소를 통해서 내 몸이 또 산화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순환에서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영양, 영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똑같아요. 내 몸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영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양 결핍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증상, 미병으로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단순하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뭐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치매에 잘 걸리고 감기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모자라고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저희가 배우셨어요.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 뭐 외웠잖아요. 이거 생물 시간에.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모자라면 구루병. 뭐 이런 거. 칼슘이 모자라면 다리가 휜다. 그리고 닭이나 털 빠지는 거. 그쵸? 저희가 요즘에 탈모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나오고 다 사실은 배웠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배웠잖아요. 아, 그렇게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이 나오고, 뭐 눈이 건조하면 비타민이 모자라는 거, 이런 걸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로가 몸이 안 좋을 때 그 영양분을 찾아서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양소를 찾아서 섭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을 먹는 게 너무 습관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최근에 A7070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저희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는요,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저희가? 섭취 열량을 칼로리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하는 거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편법을 쓰시는 거예요. 한약 다이어트를 하시고 뭔가 알약을 드시면서 살을 빼시고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지 알고 있지만 이게 뭔가 귀찮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간편한 편법을 많이 쓰는 게 요즘 현대인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영양이 결핍이 돼서 어떤 미병이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고치는 게 현대 약이 아니라 영양을 다시 섭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 페이지에서요, 영양 섭취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 다들 공감하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나 잘 먹고 있는데? 나 요즘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먹는 우리의 먹거리의 영양 성분이 너무도 모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브로콜리로 칼슘을 섭취를 하려고 하면 거의 코끼리만큼 저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먹어도 저희가 예전에 가졌던 영양만큼이 섭취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내 병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영양 성분이 모자라면 어떤 증세가 나오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온몸이 밑으로 다 처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 요즘에 조금 얼굴이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요번에 바디캠을 하면서 프로틴, 영양 주스를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몸이 좀 다 얼굴도 올라붙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전엔 많이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몸에 겉만 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모자라면 내 근육이 축축 처지면서 모든 게 다 처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그 방광, 소변을 너무 자주 누시는 분에게 프로틴을 처방했더니 이게 장기가 올라오면서 방광을 누르지 않다 보니까 소변 누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뭐 수족냉증이 있고 저혈압이 있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했을 때 단백질이 모자라서 나오는 증상이니까 단백질을 한번 섭취해 보자라는 얘기가 저희가 이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 보면요, 혀가 논바닥 모양 이렇게 갈라져 있죠. 실제로 비타민 B1이 모자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요, 혀를 관찰하면서 영양 성분 뭐가 모자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모자라면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 찢어지는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피부 모공이 커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타민 B군도 모자라고 대사도 안 되고 하니까 모공이 되게 많이 컸었는데 어떤 분들은 모공은 갈아엎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구멍이 숭숭숭숭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영양조식 먹으면서 모공도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게 프로틴과 비타민 B군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증상들 항상 피곤하고 심장이 비만이고 산성체질일 때 B1이 모자란다는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을요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요런 뭐 심장이 비만하고 항상 피곤하고 할 때 약을 처방받는 게 아니라 영양을 섭취해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옆에 보면요 비타민 A가 모자랄 때 요거는 저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왜냐면 비타민 A가 모자랄 때는요, 모낭 각화증도 생기고요, 눈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공부하면서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요 옆쪽에 팔에 모낭 각화증이 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생이 또 모낭 각화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 때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면요. 비타민 A가 성장기 때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애들이 이 비타민 A가 모자라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섭취해주면요, 시력도 좋아지고요, 모낭 각화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다양한 소비자분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갑자기 시력 떨어진 애들한테 제가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 저희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많이 권유해 줬는데 진짜 시력이 좋아지는 애들도 많아요. 성장기 때 아이들은요, 영양이 진짜 충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다 모자라면요, 이렇게 증상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들이 모낭 각화증이 생긴다. 그럼 저는 피부과 가서 이거를 관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타민 A를 많이 먹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A를 먹으면 피부 광택도 좋아지고, 광택이 저하되니까 없을 때 염증이나 가려움증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비타민 A를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의 간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요거를 보면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밤이니까 다들 졸리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여우들이 그렇게 사람의 간, 동물의 간을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 왜냐면 여우들이 시야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타민 A가 있다라는 말씀 하는데 아무도 안 용대중사님만 웃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도 저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외모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박사님이 어느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요 자료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요. 하루 세 끼 식사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섭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안은 영양제라고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밥 많이 먹으면 되지요.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이거 그 전문 강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병원을 바꾸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신 분들이어서 사실은 외국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젊은 의사들 조금 그런 분들은 다들 영양제를 섭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밥만 먹어도 보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병원을 바꾸는 길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네모칸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원료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기 위해서 원료와 일꾼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료는 영양소, 영양분이고요. 일꾼은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얘기할 때 제가 아는 언니랑 통화했던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 제가 아는 언니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지금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먹고 있는 거를 한번 읊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홍삼 먹고 있고 효소 먹고 있고 그때 당시에 양배추즙인가 뭐 먹고 있고 뭐 먹고 있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언니 일꾼만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제가 딱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본인이 살이 찔까봐 아침에 음식은 하나도 섭취를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입각해서 보면요. 음식, 원료는 들어가지 않고요. 일꾼만 가득한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드셔도요.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양분이 측정을 하면서 영양 주스, 영양 조식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꾼을 많이 보내줘도요, 원료가 없으면 일꾼들이 그냥 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영양소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곧 일꾼도 나오죠. 효소. 그것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요 부분을요, 정말 자료를 본인들이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영양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제품이 저는 뉴트리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뉴트리라이트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Y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는 각각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번, 2번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식물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종자까지도 선택해서 저희의 유기농 농법으로 이거를 재배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이런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은요, 연구하면요, 뉴트리라이트보다 더 발전된 과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신생 기업도 유기농 농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면 유기농법을 할 만한 땅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정말 100년 전통을 가진 뉴트리라이트잖아요. 지금 90년,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부터 했던 유기농 땅이기 때문에 유기농이 가능한 거지. 지금 당장 유기농을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제품이 와도 뉴트리라이트만큼 확실한 영양 성분을 가진 제품은 없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하시면 더 확신이 많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쨌든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들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드시다 보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잘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불편감들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라도 정확하게 영양을 섭취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영양 조식과 영양 주스를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지금 영양 주스를 3개월치를 만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지금 먹고 있고요. 중간에 제가 조금 피곤하다고 느낄 때 또 한 번씩 더 타서 먹고 있는데 너무 이게 후기가 좋아요. 후기가 좋고 일단 맛을 보시면 맛이 끝내줘요. 저 이렇게 아메이에 여러 가지 골고루 식품들을 다 섞어놨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한 번에 골고루 다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양 조식입니다. 그래서 영양 조식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식품이 들어가고 가격이 얼마고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는 또 스폰서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거를 한번 맛보시면 더 영양 조식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후기를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양 조식을 드시고 나서 좋아지는 후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손톱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에 많이 갈라져 있고 거칠거칠한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손가락하고 애기 손가락이 계속 나오면서도 계속 찢어져 있는 거예요. 손톱이 일부러 찢어진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고 나도 그 자리가 계속 찢어지고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몸에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말초, 손발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조식을 권유해 드렸고요. 그걸 드시면서 2개월 만에 손톱이 너무 매끈하게 예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영양조식을 이렇게 드시니까 일반 식사로 영양 성분이 다 섭취가 안 되던 게 영양 조식으로 충분히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손톱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되게 확신이 들었던 그런 제 경험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아드님, 제 뎁스 파트너의 아드님이신데 실제로 이런 알러지가 났을 때 영양 조식을 먹고 단번에 좋아진 건 아니고요. 6개월 정도 꾸준히 먹고 나니까 정말 매끈한 몸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에 무좀이 있으셨던 분이 영양 조식을 10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발톱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는 모습 또 저희가 같이
지켜봤는데, 이거는, 이 사진은 사실은 보시는 분마다 다 놀라세요. 왜냐면 실제로 발톱 무좀은 웬만해서 잘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양이 골고루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직접 느끼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여기까지 간단히